도시가스사 직원이 직접 말해주는 가스 기능장 알아보기. 국가기술 자격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 바로 기능장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스 기능장의 세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스 기능장은 1974년 고압가스 화학 기능장과 고압가스 기계 기능장으로 시작해 1995년 고압가스 기능장으로 통합되고 1998년 가스 기능장으로 명칭을 바꾼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시험은 73회와 74회 두 번 치러졌습니다. 각각 1월과 5월에 4, 5일간 필기원서를 접수하고 2주일에서 한 달 뒤 필기시험을 치른 후 열흘쯤 지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2주일쯤 뒤 실기원서를 4일간 접수하고 3, 4주 뒤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2, 3주 후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택일형 총 60문항을 1시간 동안 치르는데요. 주요 항목으로는 가스 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 관련 법규, 공업경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이전에 없던 세부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관계 법규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죠? 실기시험은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필답형이 1시간 30분,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작업형이 1시간 30분으로 총 3시간 동안 치러집니다. 주요 항목은 가스 제조 설비의 취급, 가스 제조 설비의 유지 관리, 가스 안전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부터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필기 합격률은 40% 중반에서 50% 중반으로 응시자의 절반 정도만 합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기 합격률은 더 낮은데요. 10% 중반에서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필기보다 훨씬 관문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과정을 뚫고 가스 기능장을 취득한 합격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천리 산업안전과제팀 차창욱입니다. 처음 시험 봤던 거는 21년도 2회차부터 시험을 봤었고요. 취득하게 된 연도는 22년도 2회차 해서 총 3번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은 1번을 쳤었고요. 실기시험은 총 3번을 봐서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꼭 가스 기능장 자격증을 따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초 이제 시험을 쳤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30살이 돼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스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땄던 가스 기능사 자격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국가기술 자격증들은 제가 한 5가지 정도 들고 있긴 한데 뭐 용접이나 공존행동 그런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사 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지만 기왕 쳐보는 거 가장 높은 자격증을 쳐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스 기능장 자격증부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기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쳤던 시험은 대부분 다 작업형 시험이다 보니까 따로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많았고요. 이번 가스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과 동영상 둘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외에 LPG나 산업가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한다는 게 저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용어적인 측면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천천히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을 쳤을 때는 저는 문제집을 따로 사지 않고 핸드폰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온라인 CBT 테스트라고 모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20년치 문제를 다 쭉 나열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들을 보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다 보고 났을 때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배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문제집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동일출판사 문제집을 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일단 그 책의 저자분께서 네이버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책을 믿고 구매해서 공부를 했었고, 가스 기능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KGS 코드를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업무 중간중간에 KGS 코드를 보는 그런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는데 회사 생활과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는 시간보다 제가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1시간 정도 꼭 책을 보고 자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문제에서 많은 가지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앞부분에 한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긴 문장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꼭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위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대부분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합격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60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조금 들쑥날쑥한 게 있습니다.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22년도 1회차부터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NCS 기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와 답을 계속 외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NCS 기반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론과 문제에 나와 있는 해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나왔던 NCS 기반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을 3번을 전부 다 각각 다른 장소에 쳤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시험을 쳐서 제주도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 장소는 저 이제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에 또 내려가서 시험을 봤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집 근처 이제 수원 쪽에서 시험을 봤고, 결국에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 집 주변에서 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험을 치고 나서도 합격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았습니다. NCS 기반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감정은 드디어 끝났다, 후련하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후련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실기시험을 쳤을 때 60점 합격이 커트라인인데 그때 56점으로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차이였고요. 항상 실기에서 떨어졌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일 겁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가스 관련된 모든 자격증 문제가 KGS 코드를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KGS 코드가 업무에 저희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KGS 코드랑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 기사 최종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2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겠구나 하고 생각은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이 되면은 도전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삼수 끝에 붙었기 때문에 시험 기회는 4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가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빈칸으로 내시지 마시고 정답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꼭 적어서 내시면은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빈칸으로 제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